도전해보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늦었다고 그래요. 나 45살에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돈 없다고 그래요.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공학과, 약학과, 의학을 다 독학한 사람. 그런 거는 전부 핑계일 뿐이에요. 그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의 허구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은데 돈은 많으면 좀 쉬울 뿐이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는 자고 일어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제일 가지고 있는 큰 재산은 뭐냐? 하루의 시간입니다. 이런 시대는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의 폭을 넓히세요. 정보의 폭을 넓히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세요.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보다 나으면 나었지 나쁠 게 없을 것 같아요. 도전하시는 게 중요해요. 도전하면 언제까지 하는 거냐? 성공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우연히 아주 운이 좋아가지고 만 32살에 대우그룹에 임원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김무중 회장이 시켜줬으니까 된 거니까 그 양반 맘인데 하여튼 그 양반한테 필요했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게 32살이었어요. 그래서 난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려서 갔더니 한 60된 양반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누구냐니까 오늘부터 당신을 모시기로 한 기사라는 거예요. 갔더니 이게 리얼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대우그룹이 하는 세계경영이라고 하는 부위를 책임지는 임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인정받는데 1년 걸렸어요.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가 몰랐던 거는 우리나라가 IMF가 오는 걸 몰랐었어요. 대우그룹은 자금 조달을 전부 해외에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누군가는 뭐 경영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서 제일 먼저 사표 쓰고 나온 게 나중에 보니까 저더라고요. 그래서 셀러리맨을 그만둔 게 99년 12월 31일이었어요. 그게 내 나이 45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하려고 했더니 그 당시에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아서 취직이 안 되더라고요. 2000년 1월 1일 날 이제 백수가 됐는데 백수가 됐더니 여러 사람들이 뭐 전화가 오는데 특히 처갓집 식구들이 전화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꼭 끝터머리 묻는 말이 뭐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할 수 없이 나도 사업해야 되겠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업을 하겠다 그랬더니 내가 당신은 그런 결정을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밑에 있던 부하들이 그 6명이 따라 나옵니다. 마누라가 사업하라고 나한테 5천만 원을 줍니다. 5천만 원 가지고 회사를 차렸어요. 뭐를 하려고 차린 게 아니라 일단 차린 거예요. 그때 6명 중에 한 명이 우리 셀트리온의 지금 김영기 사장입니다. 일어나봐.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회사를 차린 게 아니라 그냥 차린 거예요. 그게 절실하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시간이 오래 걸리냐? 공부하는데 돈 내고 학교 다녀서 그래요. 그런데 돈 쓰면서 공부하면 금방 해요. 제가 우리 직원들 데리고 이스탄불 갈 때 단어 100개 딱 줘요. 그래서 이스탄불 비행할 때까지 100개는 금방 외웁니다. 그리고 이스탄불 공항에 딱 도착하면 영어하고 한국말 쓰지 마. 100개면은요 먹고 사는데 터키에서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일주일쯤 있으면 단어 500개 외우거든요. 비즈니스 협상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터키어를 공부하는데 4년 걸리거든요. 근데 출장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하거든요. 그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의 허구입니다. 도전해보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늦었다고 그래요. 나 45살에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돈 없다고 그래요.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공학과, 약학과, 의학을 다 독학한 사람. 그런 거는 전부 핑계일 뿐이에요. 나는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성공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간단해요. 사업 시작했냐? 취직이 안 되니까 사업 시작하는 거예요. 취직이 되면 사업을 안 하지. 나도 대구에서 그만두고 재취업이 됐으면 사업 안 했어요. 처음에는 왜 충충살tum 일어나느냐? 안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망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수저 타령하는 거예요. 흙 수저니 나무 수저니. 저희 아버님은 연탄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 중학교 다닐 때 집에 학교 오면 연탄 들고 연탄을 배달했어요. 그것도 기자촌이라는 동네에서. 그 산비탈 동네입니다. 그래서 뭔 수저인지는 모르겠어요. 나 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가정교사를 못하게 해가지고 택시기사를 알바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시택시라는 게 있었는데 24시간 택시 몰고 24시간 학교 다녔어요. 그래도 대학교 졸업할 때 4.3 만점에 4.18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4년에 졸업하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문교부 공대 출신 중에는 조기 졸업 1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대우그룹의 임원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업하면서나 봉급 찍으면서 똑같았던 거 하나는 단 하루도 그냥 살지는 않았어요.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 젊은 사람들이 제일 가지고 있는 큰 재산은 뭐냐? 하루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본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야, 뭐 이렇게 해서 성공한 놈도 봤고 저렇게 해서 성공한 애도 봤고 성공한 애를 본 걸로 끝내지 마시고 다 그냥 그렇고 그런 애네.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7년 무지장 고생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최고로 무서운 건 은행 문 여는 거였어요. 은행 문만 닫으면 살 것 같더라고요. 맨날 줄 돈은 없는데 돈 달라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나는 꿈을 꿀 때마다 무슨 꿈을 꿨냐? 사업을 안 하는 꿈을 꿨었어. 꿈속에서 사업을 안 하면 그렇지, 내가 사업 안 하는 거지. 그런데 눈을 떠보면 사업을 하는 거였었어. 그때마다 사실은 놓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왜 못 놓고 못 포기했냐? 내가 손을 놓고 놓으면 너무나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눈에 어른거리니까 그걸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마다 나는 생각이 딱 하나야. 오케이, 어제 됐으니까 오늘 하루만 더 살아보자. 그 다음에 내일은 오늘도 살았으니까 내일 하루 더 살자. 이렇게 7년을 살아봤어요. 근데 그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보니까 포기하는 게 제일 쉬운 거야. 근데 포기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자살하면 되는 거더라고. 한강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많이 봐서 강다리를 가서 이렇게 봤는데, 그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자살하려고 생각하고 보니까 교각의 폭이 좁디다 이게. 그래서 바람 불어서 잘못하면 교각에 머리 부딪히면 아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대개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 암기하기 좋은 날로 잡아야, 그러니까 15일을 더 살아야 되는 거야. 계획에도 없는 15일을 더 살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마누라를 보고서는 그동안 미안했더라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고마워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내가 15일 동안 모든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소리만 했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요, 15일이 지났는데 자살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사업하고 시작해서 말도 안 하던 애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마누라가 힘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은행 사람들이 다시 서류 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남들이 저보고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그러고 뭐 신화의 주인공이라는데 그 본질 간단해요.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똑똑한 줄하고 할 때는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미안한 줄 알고 고마운 줄 아니까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으면 나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절실해서 공부하면은요, 전공이 뭐든 상관없어요. 1, 2년이면 충분히 여러분도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은데 돈은 많으면 좀 쉬울 뿐이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는 젊었을 때면 좀 더 유리하겠지만 나이도 절대 조건이 아닌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돼요.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은 뭐냐? 미안하면 미안한 줄 알고 고마우면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여러분들도 누가 되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안 되는 거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필요 조건인데도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돼요. 근데 진짜 성공하고 싶으시면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뒤에 있는 학생들한테 물어볼게. 네 친구가 지금 현재 5명밖에 안 되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15명으로 늘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50명으로 늘려. 그래서 집에 네가 들어가면 니네 가족이 너를 보고 행복해야 돼. 네가 가면 친구들이 네가 나온 걸로 좋아해야 돼. 그래서 회사를 입사하면 너 때문에 그 회사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자기 주변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거 나한테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닐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얘기예요. 그런데 목숨 끊을 생각을 하고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나도 모르게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는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의 폭을 넓히세요. 정보의 폭을 넓히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세요.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그래서 큰 꿈을 꾸려면 많은 아군이 있어야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이 나라가 싸움이 없어져요. 이 나라가 갈등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나라가 행복해져요. 그런 걸 보고 신의 축복을 받은 나라라고 합니다. 지금 암담한 소리만 하고 있는데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곧 새로운 변화는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변화가 올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위기인데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위기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서 흑수저 타령 이런 거 그만하세요. 나도 흑수저였는데 전 세계 별거 아니에요. 영어 잘해야지 전 세계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 영어 잘 못해요. 근데 그 영어 가지고 미국에 가서 비즈니스 하는데 영어 때문에 비즈니스 못 해본 적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나이, 여기 계신 분 충분한 나이에요. 전공 분야 2년만 공부해보세요. 그 어떤 분야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전하시는 게 중요해요. 도전하면 언제까지 하는 거냐? 성공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란 단어는 없는 겁니다. 아직 성공하지 않은 거지. 실패라는 말은 관뚜껑 닫기 바로 직전에 쓰는 거예요.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는 자고 일어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작하면 꼭 성공해요. 다만 일찍 하느냐 늦게 하느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도전을 해야지 열정이 생기는 것이지, 열정은 누가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줘야 돼요. 미안함과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성공을 하면 그건 재앙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시대는 곧 오니까 이런 시대가 우리나라의 기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회에 여러분이 주인공이를 바라겠습니다.